샬롬 반갑습니다. 온택 검정고시 중졸 수학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데니 선교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어 문자와 식으로 와서 벌써 두 번째 시간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1차 방정식에서 여러분은 미지수를 찾아서 계속해서 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날 거예요. 그 미지수의 모습은 그 식들의 모습이 참 다양하겠지만 여러분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미지수를 구하는 거, x를 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겠지만 그 문제들의 모습 그러니까 유형도 참 다양하겠지만 결국 여러분 그 문제들의 모든 그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다듬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신 그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문제의 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맞닥뜨린 그 문제에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배우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이 보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그 수학에서의 답을 한번 찾아보고 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찾아보길 소원하며 1차 방정식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1차 방정식은 정말 별표를 막 5개, 10개씩 해도 아깝지 않은데요. 진짜 이 1차 방정식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고졸에 많이 연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거는 이제 항상 검정고시 기출로 나오는 문제예요. 항상 4번 문항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2016년도 1회부터 그러니까 5개년을 분석했을 때 2020년도 2회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5개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 항상 4번 문항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방정식은 여러분 나중에 1차 함수와도 직결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가서도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차 방정식은 진짜 무조건 마스터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파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여러분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한번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방정식과 항등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등식이라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등식은 여러분 같을 등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식이에요. 그래서 등호를 사용해서 수나 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 등식에서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등호의 왼쪽 부분을 좌변이라고 하고요. 등호의 오른쪽 부분을 우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을 일컬어서 양변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3x-7은 15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등호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건 등식인데 2x 플러스 1 이렇게 끝난 거 등호가 없이 2x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것은 등식이 아니에요. 또 9x 플러스 1은 10x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것은 부등호 그러니까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죠. 어떤 것이 같은 게 아니라 작다고 했으니까 부등호를 사용한 식은 등호가 없기 때문에 등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등식이라고 해요. 부등호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얘는 등호가 사용됐기 때문에 등식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방정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방정식의 정의를 한번 잘 보세요. 방정식은 x 그러니까 미지수 알지 못하는 수라는 거예요. x라는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예를 들면 x 플러스 1은 4라는 것에서 x가 만약에 제가 3입니다 하면 이건 참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x가 2입니다 하면 2 플러스 1은 3인데 4라고 했으니까 이건 거짓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 그러니까 미지수의 값을 해, 근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해답, 이런 해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때 해자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정답 이런 것을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해 혹은 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를 구하는 것, 근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처럼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과도 대비되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방정식이 있다면 여러분 항등식도 있어요. 자, 잘 보세요. 항등식은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인 등식이에요. 항상 참.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서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고 항등식은 x의 어떤 값이 있어도 항상 참.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항등식 예를 볼까요?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자, 이거는 그냥 x 양변이 같기 때문에 x에 뭐가 들어가도 사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x의 값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x-x는 1-1 이건 여기도 0 그러니까 좌변도 0 우변도 0이기 때문에 항상 참. 그래서 0 곱하기 x는 0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0과 0 이렇게 혹은 1과 1은 1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등식은 항상 참이 될 수 있으니까 항등식에 해당하겠지요. 그래서 어떤 등식이 항등식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미지수의 값이 관계없이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은지 혹은 0 곱하기 무엇을 해서 0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좌변도 0이 되어야 하고 우변도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같은 꼴이 되면 돼요. 그래서 AX, CX를 비교했을 때 X 앞에 있는 개수가 같거나 아니면 상수항이 같거나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식의 성질에서는 이 말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눌 때 0으로 나누는 것은 항상 제외입니다. 수학에서 0으로 나누는 것 자체는 정의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등식의 성질을 한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이렇게 등식이 있죠. 지금 여기 등호가 있고 양변,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이 A, B에다가 C를 더하거나 C를 빼거나 C를 곱해주거나 C로 나눠주어도 이 등식은 여전히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를 보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방정식을 x는 무엇이다 의 꼴로 바꾸어서 해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변에는 x를 남겨놓고요. 우변에는 다른 수를 놓아서 해를 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2x-5는 11입니다. 라는 이렇게 방정식이 있을 때 앞에 그러니까 좌변에 x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5를 더해주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5를 없애주기 위해서 각각 플러스 5를 양변에 더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2x는 16이다 라고 되게 되죠. 그럼 양변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각각 2로 나눠주는 거예요. 2로 나눠도 동일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x는 8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x의 해를 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실 이 파트가 아주 방정식 파트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풀이가 특별히 중요하고요. 먼저 그걸 보기 전에 1차 방정식 자체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우리가 이항이라는 용어를 좀 배울 거예요. 이항. 자, 여러분 이사라는 말 알죠? 우리가 집을 바꾸어서 짐을 가지고 이동할 때 이사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이 항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 변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다른 변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를 예를 들어서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요.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x-1이 3일 때 x는 3 플러스 1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이항되어서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1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방정식에서는 방정식에서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x에 대한 1차식,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 이런 모양이 있고 그것이 0입니다 라고 하는 그 꼴이 되는 방정식을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x-2 이렇게 x에 대한 1차식이 여기 있지요. 그리고 0, 우변에는 0이 있는 거. 3x 플러스 5 이렇게 x에 대한 1차식이 있고 우변에 0이 있는 거. 2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x에 대한 항이 있고 우변에는 0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1차 방정식의 풀이 결국은 여러분 1차 방정식이 제가 끊임없이 2016년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4번 문항에 출제되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1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식에 이 식의 해를 구하여라, 근을 구하여라 라고 표현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기출문제를 뒤에서 보겠지만 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 사실 이걸 개념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따가 문제풀이를 할 때 여러분 실제로 적용하면서 풀어보는 시간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이제까지 유리수든 실수이든 어떤 문제를 풀든 다 동일했던 원리예요.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풀고 정리하고요. 그 다음 개수, 그러니까 x 앞에 곱해진 수를 말하는 거죠. 미지수 앞에 곱해진 그 수에 분수나 소수가 있으면 지저분하죠. 예를 들어서 막 10분의 1x 뭐 플러스 어쩌고저쩌고야. 그럼 이게 x 앞이 이렇게 있으면 지저분하니까 그냥 양변에 알맞은 수를 곱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정수로 만든다. 예를 들면 이렇게 10분의 1x인 경우에는 이게 0이고요.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10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이 없어져서 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다시 여기는 어차피 0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바꾸어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미지수 x를 포함하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한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보면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있는 x,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거는 모두 다 좌변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항 여기 2 곱하기 1을 했을 때 나오는 이 플러스 2 이거는 여기 옆으로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변을 이제 간단하게 해서 x는 b다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x의 개수가 있다면 양변을 그렇게 또 나누어 줘서 x는 무슨 수이다 에꼴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방정식을 풀 때 중요한 것은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할 때는 반드시 모든 항에 곱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3번 항목을 좀 보겠습니다. 자, 3번은요.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자, 복잡한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개수가 소수인 경우, 개수가 분수인 경우, 괄호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개수가 소수인 경우 사실 아까 우리가 봤어요. 1차 방정식의 풀이 중에서 개수에 분수나 소수가 있으면 그걸 양변에 알맞게 수를 곱해주어서 정수로 만든다. 그러니까 소수인 경우는 그냥 100, 10, 1000 이렇게 10, 100, 1000으로 10의 제곱을 곱해서 정수로 바꾸면 되겠지요. 예를 들면 0.2x 플러스 0.3은 1입니다 했을 때는 앞에 0.2 소수 한 자릿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 한 자릿수를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x 플러스 3은 10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2번 개수가 분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개수를 모두 정수로 고쳐주는 거예요.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 6분의 1일 경우에 양변에 2분의 1과 3분의 1을 없애줄 수 있는 최소 공배수 2와 3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줌으로써 모두 개수를 정수로 바꾸어 주는 거죠. 괄호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고 식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1 앞에 이렇게 괄호로 2를 곱해주는 경우 여러분 간단하게 2x 플러스 2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항을 한 다음에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입니다.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입니다. 자, 1차 방정식의 활용은 문제풀이는 결국 이제 원리를 파악해서 무엇을 미지수로 놓을 것인가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봤을 때 미지수를 정하는 것. 문제를 이해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그것을 x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뜻에 맞게 이제 방정식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작업까지. 여러분이 내가 맞게 구한 것인가, 올바르게 식을 세운 것인가, 이 확인 절차까지가 문제 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어떤 수의 4배에 5를 더한 수는 어떤 수에서 1을 빼고 3을 곱하는 것과 같을 때 이 수를 구해보자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를 구해야 하는데 이 수가 무슨 수인지 모르니까 그 구하는 값을 x로 놔야겠죠. 어떤 수, 이 수가 이제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자, 어떤 수의 4배에 5를 더한 수래요. 그럼 x에다가 4배, 그러니까 4x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5를 더한 수가 어떤 수, x에서 1을 빼고 그 전체에다가 3을 곱한 거죠. 그래서 괄호를 씌워줘야 하는 거예요. x에서 1을 빼고 거기에다가 3을 곱한 거. 자, 여러분 여기 x에다가 1을 빼고 3을 곱한 거 이렇게 하면 엉뚱한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x-1 이렇게 놓고 곱하기 3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여기 앞에 3x-3이 있고 괄호 x-1이 된 건 이거와 같은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등호를 넣어서 1차 방정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방정식을 풀어서 이항을 하고 방정식을 풀어서 어떤 수가 -8입니다 라고 구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확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 8을 실제로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x자리에 각각 -8을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x자리에 넣어서 각각이 27, 마이너스 27이니까 구한 애가 맞겠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활용하는 문제의 유형들이 좀 여러분 정해져 있는데요. 물론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중등수학에서 활용하는 문제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수 자체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나이에 대한 문제, 두 사람의 나이, 세 사람의 나이 이렇게 해서 그들의 나이를 가지고 방정식을 세우는 경우, 그 다음에 자릿수에 대한 문제, 도형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 직사각형, 사다리꼴 등의 넓이를 구할 때 x를 넣어서 구하는 문제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속력에 대한 거, 운동장을 출발했는데 누가 얼마 뒤에 따라가고 둘이 만났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문제. 그리고 정가에 대한 문제, 농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각각의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거는 공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원리를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수에 대한 문제는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문제도 그냥 어떤 한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10의 자리 숫자가 A인 경우에는 10A라고 표기할 수 있겠고 1의 자리 숫자인 경우는 B 혹은 100의 자리 숫자인 경우에는 100A 이런 식으로 각 자리의 수를 그 자리 값을 이제 곱해서 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도형은 여러분 각각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이 이미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식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혹시나 해서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만 잠깐 보자면 여러분 사다리꼴은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사다리꼴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이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쌍의 변이 평행한 것.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의 길이, 그다음에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필요한 부분에 미지수를 넣어서 여러분이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속력에 대한 것도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메인인데요. 자, 여러분 식을 보면 알겠지만 이 각각의 공식들은 그냥 모양만 바꿔 놓은 거예요. 이 세 개 중에서 세 개 중에 하나만 똑바로 알면 다른 두 가지 식들은 여러분이 응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원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정가에 대한 것은 원가 플러스 이익을 합쳐서 정가가 나온다는 거. 사실 이건 좀 상식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거, 내가 얼마나 남기느냐는 내가 이 판 돈에서 실제 그 금액을 이 내가 물건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내가 지불했던 그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뺐을 때 내한테 남는 돈이 얼마인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 이건 정가에서 그 할인한 만큼의 가격을 빼면 그 금액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금물. 소금물의 농도도 좀 자주 등장하죠. 설탕물이 됐든 소금물이 됐든 여러 농도 구하는 문제는 앞으로 자주 볼 텐데, 자, 어떻게 농도를 구하느냐? 소금물의 양, 그러니까 소금과 물을 합쳐 놓은 그 양이 소금물인 거예요. 그 중에 소금의 양을 분자로 정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했을 때 퍼센트가 나오는 겁니다. 소금의 양은 또 반대로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그러니까 이 농도가 여기 분자로 가는 거예요.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했을 때 소금의 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1번을 알고 있으면 2번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응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속력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농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이 한 가지만 체크해 놓으면 다른 모습들은 다른 공식들은 얼마든지 응용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개념 부분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1차 방정식은 개념을 보는 것보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익히는 게 훨씬 더 체득이 빠르고 이해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문제풀이 영상으로 넘어가서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영상을 끄시면 바로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먼저 풀어보시고 두 번째 문제풀이 영상으로 넘어오도록 하십시오. 곧 만나겠습니다.